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, 그냥 신경망에 대해서 forward propagation, back propagation,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업데이트를,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. 이번에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deep neural network,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심층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을 말하는지요? 자, 우리가 이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보다 하나 더 층이 많은 히든 레이어 한 개를 갖고 있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도 살펴봤고요. 그리고 조금 더 큰,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는 이러한 네트워크도 생각할 수 있고요. 좀 더 히든 레이어가 많은 다섯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사실은 원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시다시피 이 그 아웃풋 그 노드가 결국에는 한 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의 층으로 구성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쉘로우한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얕은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. 그에 비해서 지금 다섯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것의 반대 개념인 딥. 우리가 보통 깊다는 번역 대신에 무슨 심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. 즉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쉘로우하고 딥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. 어느 게 쉘로우고 어느 게 딥이라기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이 딥에 비해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얕은 그러한 덜 깊은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히든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나가 있는 경우도 물론 쉘로우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깊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은 이거는 두 개의 레이어를 갖는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투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 측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다섯 개, 세 개, 죄송합니다. 세 개의 층을 가지니까 3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이것은 6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런 심층 신경망, 딥 뉴럴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와 같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마찬가지로 층의 개수가 적은 또는 얕은 그러한 것보다는 층의 개수가 많은 히든 레이어가 많은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가 복잡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건데요. 그럼 가장 적절한 그런 히든 레이어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은 그 차근차근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시작해서 원히든 점점 키워가면서 어느 게 적절한지 찾는 보통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. 그래서 적절한 그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찾아내는 방법론으로 원하는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, 응용 문제에서의 적절한 히든 레이어 개수를 찾아서 활용하게 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히든 레이어가 더 많이 존재해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표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심층 신경망 표기법 슬라이드에 지금 4개의 그 레이어를 갖는 4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. 3개의 히든 레이어를 갖고 있죠.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레이어의 개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문자 L을 많이 기호로 많이 씁니다. 그 대문자 L은 그 지금 여기서는 4라고 할 수 있고요. 이것이 의미하는 게 그 number of layer 층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죠. 층의 개수가 하나, 둘, 셋, 네 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층의 이름을 보통 표현할 때는 그 이 소문자 L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거는 0번째 층이다. 그래서 L은 0이고요. 얘는 1이고요. 얘는 2고요. 얘는 3이고 얘는 4번째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각각의 노드 개수는 뭐 입력 그 특징의 개수가 노드 개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3개의 노드, 이거는 5개, 이것도 5개,
이건 3개, 이건 1개의 노드 값을 갖는 유닛을 갖는 그러한 그 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그 노드 유닛의 개수를 나타낼 땐 n이라는 기호를 쓰고요. 위첨자의 층을 이렇게 l로 그 대괄호로 그 감싸서 표시하게 되는데요. 즉 이것의 그 의미는 그 소위 number of unit in layer L, L번 층에서의 그 유닛 개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한번 세볼까요? 지금 그 0번째부터도 할 수 있는데, 즉 n의 첫 번째 0번째는 그 레이어를 우리가 취급하진 않지만 입력 값이죠. nl은 당연히 여기서는 3이라는 값을 갖고요. n0는요.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도 number of x라고도 보통 사용합니다. 입력값 x의 그 특징의 개수라는 의미로.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죠. 1번 층에서는 n1이 그 5개를 갖고요. 그리고 n2는 역시 똑같이 5개를 갖네요. 그리고 n3는 세 번째 층은 3개의 값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n4, 이거는 사실은 n4는 다른 표시 방법으로 n 대문자 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대문자 L이 그 number of layer인데 마지막 거는 그 number of layer의 같은 그 숫자를 갖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하나만 갖겠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 유닛에 주어지는 값은 액티베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래서 A라는 거에 위첨자를 써서 그 L번째 층에 소위 그 액티베이션 값, 활성화 값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즉 액티베이션 그 값들인데 in layer L 역시 마찬가지죠. 자, 그래서 그 이 AL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해지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살펴봐서 알고 있죠. 그 액티베이션 함수, 그 L번째 층에서 주어지는 액티베이션 함수의 값인데 무엇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입니까? 주어지는 L번째 G 값의 액티베이션 값이죠.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액티베이션에 사용되는 이 G 값,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값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웨이팅이 필요합니다. WL과 그리고 바이어스 값, L번째 그 층에 해당되는 이것들은 웨이트 매트릭스인데요. 웨이트 매트릭스 for GL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에 얻어지는 이 y 값은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액티베이션 마지막 L번 값이다. 대문자 L이죠. 대문자 L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이와 같은 그 노테이션을 써서 우리가 모든 그 소위 네트워크를 좀 그 설명하고 분석할 때 쓸 거고요. 여기서 또 우리가 이런 식도 가능하겠네요. 이 첫 번째 값은 사실 X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일관성을 위해서 그 A로 액티베이션으로 표현하면 0번째, 그죠? 0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